뉴스 큐레이션 시간입니다. 맹영윤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뭐 아무래도 안보 특집으로 오늘 하루 그렇습니다. 방송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6.25 전쟁 74주년인데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대구에서 기념식에 참석을 했어요. 맞습니다. 이례적으로 대구에서 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서 크게 세 부분을 언급을 했습니다. 먼저 북한에 대한 규탄입니다. 북러 밀착과 오물풍선 살포에 대한 비판을 했고요. 북러 조약에 대해서는 시대착오적 행동이다. 그리고 오물풍선 살포는 비열하고 비이성적인 도발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한 대목 들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맺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군사 경제적 협력 강화마저 약속했습니다. 역사의 진보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동안 대통령실의 입장은 나왔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이 북러 조약에 대해 얘기한 거라서 좀 눈길을 끌었고요. 이어서 윤 대통령은 힘에 의한 평화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압도적으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다. 평화는 말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복 입은 영웅을 끝까지 예우하겠다는 점도 강조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이 기념식에 이어서 참전 유공자를 초청해서 위로연을 갖기도 했습니다. 예, 일정은 이제 부산으로 또 옮겨져서 계속 됐는데 미국 항공모함에 윤석열 대통령이 승선을 했는데 미국 항공모함이 지금 부산에 들어온 거 이제 아시는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아요. 예, 지금 프리덤 엣지로 지금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예. 그게 이제 한미일 합동 훈련이고요. 지난 22일에 그 시어도 루즈벨트함이 부산에 입항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여기에 올랐다는 건 북한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 메시지인 동시에 또 어떻게 보면 도발의 명분이 될 수도 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 루즈벨트함에 승선해서 이 루즈벨트함이 방한한 것이 워싱턴 선언의 이행 조치라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강력한 확장 억제를 포함한 미국의 철통 같은 대한 방위 공약을 상징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 그 프리덤 엣지 훈련을 위해서 출항을 합니다. 현직 대통령이 미국 항공모함에 승선한 건 박정희, 김영삼 대통령에 이어서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예, 모두 이제 보수 쪽 대통령이라는 이제 공통점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한미일 합동 훈련, 이것뿐만이 아니라 9.19 군사합의 효력이 정지되면서 접경 지역에서의 실사격 훈련도 예정돼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군의 실사격 훈련이 예정돼 있는데 해병대가 백령도와 연평도 등에서 K9 자주포를 활용한 실사격 훈련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9.19 군사합의 이후 5년 9개월 만에 이루어지는 이 접경 지역 실사격 훈련이고요. 이와 함께 육군도 접경 지역은 아니지만 천무 미사일 그 실사격 훈련을 준비 중이고요. 그래서 이제 북한의 군사 도발 가능성이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긴장감도 좀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올라가고 있고 또 이렇게 국제 정세 변화가 좀 이제 이런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강제하는 측면도 있기는 한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힘도 중요한데 외교적 해법도 좀 같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평화 방송이니까 종교계 목소리 하나 좀 전해드리면, 가톨릭 교회도 이 북한학을 전공하거나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 노력했던 성직자, 수도자들이 있는데요. 그 서울 민족화해위원회 부위원장인 정수용 신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쟁 준비라고 하면은 전쟁을 할 준비, 그리고 전쟁을 막을 준비, 이 두 가지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침략을 준비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방하는 차원에서의 지금은 군비 지출이 있다고 봐야 된다. 그런데 이 예방 차원의 군비 지출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 대부분의 나라가 이 억지력만으로 평화를 만들진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교실이라고 치면 학생이 여럿이 있는데 내 힘이 무조건 세져야 교우 관계가 좋아지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무력으로만 뭔가를 해결하려는 전략은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을 좀 지적을 한 것입니다. 교우 관계가 좋아지려면은 일단 서로 때리면 안 되고, 그렇죠. 도시락을 좀 같이 먹기도 하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얘기도 좀 나누고. 그러니까요. 자, 6.25 전쟁 기념식이 대구에서 열렸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저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게 왜 그러면은 대구고 어떤 맥락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 가장 많이 나오는 분석은 지지율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보수층도 떠난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서 전통적인 좀 지지층을 붙잡기 위한 행보라는 것이고요. 또 전당대회에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TK, PK 지역은 당원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을 좀 선택한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또 하나는 대통령실은 이 6.25 전쟁의 전환점이 됐던 그 낙동강 방어선 전투를 기억하기 위한 행보다라는 설명을 합니다. 오늘 발언을 보면은 이 낙동강 방어선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여러 전투를 언급했는데 좀 눈에 띄는 전투가 칠곡 다부동 전투도 그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이제 백선엽 장군이 이 전투를 이끌었죠. 당시 육군 1사단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념식 영상 곳곳에서도 이 백선엽 장군의 어록이 좀 등장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대구 바로 옆인 칠곡에는 백선엽 장군의 동상도 있습니다. 백선엽 장군은 뭐 여러모로 평가가 뭐 많이 엇갈리는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일 경력도 있지만은 또 6.25 참전 영웅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 참전 공훈이 또 부풀려졌다. 사실은 본인이 생각보다 많이 무능했다. 뭐 이런 평가들이 뭐 서로 있어가지고 이거 좀 다면적인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선일보와 한겨레의 글을 하나씩 좀 소개를 해드리면은 조선일보에 기고된 글의 제목은 백선엽 장군을 명예의 원수로 추대하자라는 거고요. 한겨레 칼럼 제목은 백선엽 혼자 나라 구했나입니다. 이게 지난해 7월에 나란히 나온 글들인데 먼저 조선일보 기고문은 이 백선엽 장군을 제대로 예우해야 된다. 그리고 낙동강 전선 그 다부동 전투에 공훈이 있다. 근데 일제 장교로 복무한 건 맞다. 근데 그게 2년 정도고 독립군을 직접적으로 토벌하진 않았다. 그래서 이제라도 이 백선엽 장군을 명예 원수로 추대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또 북한의 공격에 맞서 싸운 건 사실이고 그 결과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미국에서 백선엽 장군은 상당히 높이 평가되는 군인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군 원로들이 반대를 해서 명예 원수에 추대가 되지 못했다라는 부분도 있어요. 네, 이 한겨레 칼럼은 그 배경을 다루는데요. 백 장군의 공적이 부풀려졌고 오히려 북의 남침 직후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해서 서울이 빠르게 함락되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또 간도 특설대에는 분명한 친일 행적이고 어떻게 친일 행적이 있는 사람을 독립운동에 뿌리를 둔 국군의 명예원수로 추대할 수 있냐 이런 이유로 그 군 원로들이 반대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또 경향신문 기사가 하나 있는데 이게 백 장군이 윤봉길 의사가 죽인 그 일본군 장교의 이름으로 창씨 개명을 했다는 의혹을 다루는 기사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이 국가보훈부가 백선엽 장군의 친일 반민족 행위자 문구를 또 삭제했거든요, 지난해.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그 조선일보의 내용들을 강조하기 위한 행보다 이런 해석도 좀 가능해 보입니다. 뭐 여러모로 이번 정부 들어서 뭐 홍범도 장군 흉상 논란, 이전 논란이라든지 좀 이념 전쟁 이런 것들이 다시 좀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뉴스 큐레이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맹영규 기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